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쓴 대법원. 고령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재판이 늦어져 결과도 보지 못하고 숨져가는 현실 속에서 법원의 정의가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어보긴 했나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판결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은 대법원에서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죽기만을 바라냐는 외침에도 사법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고 5명 중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고 있는 이 피해자들 앞에서 과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재판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대법원은 3년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이 외치는 정의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분란과 사법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거듭 커지고 있는 사법 불신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이 아닌 5.18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미를 축소하는 광주 사태로 표현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월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한 후보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광주의 눈물을 선거의 도구로 삼는 자는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신의 SNS에 45년간 겹겹이 쌓인 기억과 아픔의 첫 겹조차 모르는 호남 사람이라며 부끄럽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의 정신을 살려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이주영 의원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항상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싶다며 정치공학적으로 범보수가 단일화하는 빅텐트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3시간 동안 민주묘지 1묘역과 2묘역에 있는 1027기의 5월 영령들을 모두 참배하고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휴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복 등 싱싱한 지역의 특산물과 공룡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에 황금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배들이 힘차게 바다를 가릅니다. 해성왕 장보고의 개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이어지는 완도 수산물 축제의 대표 행사입니다. 대나무 바다 낚시와 전복따기 등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관광객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마침 긴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가족끼리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깜짝 놀랐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과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15회를 맞은 축제는 광어 등 싱싱한 수산물 무료 시식회에 이어 완도산 수산물 판매장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1996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해부터는 5월 3일을 장복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2층 높이의 로봇 공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냉장고와 철판, 자동차 부품 등 버려진 물건이 생동감 넘치는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년 어린이날마다 대성황을 이루는 해남 공룡 대축제. 올해는 로봇과도 만나 첫날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공룡음악회, 화석 발굴과 공룡 조립하기 등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와본 것 같은데 아이랑 또 이렇게 와보니까 많이 변하기도 했고 훨씬 더 재밌어진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황금 연휴가 포함된 5월 가정의 달, 해남과 완도에 이어 신안과 곡성, 목포 등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에서도 제59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장에 몰리면서 여수 원도심에는 모처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되치타 울림에 맞춰 시작된 행렬. 우리 바다와 땅을 지킨 조선수군과 백성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 거북선도 웅장한 자태를 뽐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 서막을 연 통제형 길놀이.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풍부한 역사적 의미를 더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우린 지금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수는 뭔 소리야? 이순신 장군은 여수지 라고 이야기할까요? 매년 보는 행사인데 올해는 또 이렇게 풍성하고 더 발전하는 그런 행사 같습니다. 조선시대를 주제로 한 30여 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활을 쏘고 전라자수형 지도를 그리며 봄볕 아래 황금 연휴를 만끽합니다. 임진왜란 디오마라 만드는 거랑 저기 활쏘기랑 또 저기 뒤에 막 만드는 것들 슈링크스랑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슬라임도 하고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오늘 어린이날 날도 좋고 좋지. 네.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여수시가 직접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 음식 판매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원도심 골목 곳곳마다 활기가 돌았습니다. 올해는 그 음식 부스를 미운영하고 대신 프리마켓을 진남 상가 내에서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그 인근 상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삼도 수군의 함성, 새 희망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이순신 광장과 중앙동에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동구가 시민들에게 금남로를 돌려주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술쇼와 공연 등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전일 빌딩 앞에서부터 금남로 공원까지 약 400m 도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행사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초등학생들이 설계에 참여한 어린이 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서구는 치평동 운천초등학교 인근 운천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과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설계에 참여한 공원 놀이터에는 서구에서 가장 큰 미끄럼틀과 27m 짚라인 등이 설치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됐던 옛 광주 적십자 병원이 폐쇄된 지 11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옛 광주 적십자병원 1층 일부와 뒷마당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이 이루어졌던 옛 광주 적십자병원은 1996년부터 서남대병원으로 운영되다 지난 2014년 폐쇄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한 것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솔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4명이 겸집 긍부 의무 위반으로 받은 정직 3에서 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